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천신의 원명을 받아서 신이 제자로 살아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덕연암 이하원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신령님들 모시고 가는 백령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검한 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베르테르 효과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가수 구하라 씨입니다. 정말 인형 같은 외모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녀인데요. 혹시 선생님들 구하라 씨 알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얘기해줘서 알아요. 아, 네. 알고 계셨던 네. 분이고 혹시 네, 선생님께서는요? 저도 좋아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춤도 엉덩이 춤도 따라 추고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참 네. 이쁜 가수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맞죠. 네. 저도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된 구하라 씨.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짧은 자필 메모 하나만이 남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당시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사이는 자살로 종결되었는데요. 한창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진출과 더불어 솔로 가수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그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요? 참고로 그녀는 1991년 1월 3일생 양띠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사주로 보면은 1월 3일이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일단 사주가 높아요. 그래서 사주가 높다라는 얘기는 이름을 알리고 내가 이제 관운 나라의 밥을 먹든 이런 사주를 띠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수보다는 이제 농물 나라 밥을 먹거나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풀려서 살아갔으면 어땠을까 싶을 사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무당 아니면 이런 상담사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거나 사람 살리는 변호사가 됐다거나 이제 의사가 됐다거나 이런 사주로 구하라 씨가 갔었으면 좋았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주만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하라 씨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살을 끼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양반은 이 사주로다가는 부모를 둘을 다 거느릴 수가 없는 사주야. 그래서 너무 외로웠거든. 네, 안 갔다는 고집도 세지만 울기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자존심은 강하니까 자기의 속 내면을 다 얘기를 안 해요. 오픈을 안 해요. 네, 정말 그 당시에 그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는 최 씨로 청담동에서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 뷰티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고 나서부터 관계가 생겼고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몸싸움까지 이뤄지면서 쌍방 폭행으로 형사 고발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여자 연예인으로서 수치와 모욕을 견뎌가며 경찰서 출석을 해서 조사받아야 했던 구하라 씨. 이때가 2018년 9월쯤인데요. 그녀가 떠나기에 1년 전쯤입니다. 그 당시가 구설이 많았던 해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보다도 그 전서부터 그랬는데 이제 아까 그 남자친구를 얘기했지만 그 남자친구도 쉽게 얘기하면 천하잡놈이라고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이 양반 하나가 아니거든. 도처에 여자가 많아.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여자친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가 하나 껴갖고 네. 그 여자가
굉장히 힘들게 했어. 이 악플 뭐 이런 거보다는 여자가 꼈다고 그래요. 모든 게 지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인덕이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이분은. 내가 베풀어줘야지 받으려고 하면서. 근데 많이도 베풀어줬다 그래. 많이도 베풀어주고 많이도 퍼주고.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구하라 씨가 구설에 따르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삼재라는 게 이제 껴있는 네. 형국이에요. 띠가 이제 양띠다 보니 이제 지금은 이제 삼재가 이제 양띠는 이제 끝났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삼재의 띠로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구하라 씨는 이쁘잖아요.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쁜 꽃을 보면 건드리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뜰 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설은 끼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뭐가 있냐? 밖에선 되게 밝게 인사도 하고 사람들을 살갑게 챙기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정말 진정성 있게 느끼긴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가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을 하기 위해 자 발악하네 이런 걸로 봐야지 진정으로 이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재도 껴는 형국에다가 원래 태어난 사주 자체가 높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이름이 떠돌아 다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재일 때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삼재일 때는 이렇게 살짝만 넘어져도 이렇게 인대가 찢어지고 이제 인대가 늘어날 것도 뼈가 부러진다거나 네, 이런 네.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재가 찌면서 구설도 되게 강하게 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표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녀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최 씨는 폭행과 협박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장까지 제출을 하는데요.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교도소에 복역을 하게 되죠. 이후 그는 2021년 7월에 출소한 뒤 다시 헤어샵을 차리고 이후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근황을 공개해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구하라 씨와 같은 1991년 동갑내기였대요, 최 씨는. 둘의 궁합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이 사람하고 궁합은 전혀 맞진 않았어요. 그리고 양띠가 우리가 뭐 여우의 탈을 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양의 탈을 쓴 여우 이런 네네네네. 것처럼 양띠는 자기의 속내를 비치지를 못해요.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근데 이 고집들이 둘 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둘이는 처음부터 만나지는 말아야 되는데 악연이라도 만나야 되는 운기였겠죠. 그때 네. 당시에는. 그래서 궁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0점도 안 되는 궁합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둘의 궁합에 대해서? 겉궁합은 전혀 안 맞고 속궁합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미련을 좀 둔 것도 없잖아 있지만 워낙 외롭다 보니까 구하라 씨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같이 잘할 땐 또 잘해요 남자가. 네. 기묘스럽잖아. 거짓말 잘하지. 능수능란하지. 언변술이 좋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구촌을 떠도는 건 맞아요 이 양반이. 구하라 씨의 죽음 하면 이제 또 그의 절친인 설리 씨가 또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설리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1일이 지난 시점에 구하라 씨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구하라 씨의 죽음에 설리 씨의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베르테르 효과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었을까요, 선생님? 옛날에 그러잖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대를 온대잖아요. 가는 길이 자기 혼자 외롭다고.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이제 젊은 남자가 꿈에 저를 찾아왔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이제 누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풀어주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뭘 풀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옆에 쭉 쓴 거예요. 이렇게 네.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너희 동생 올 때 혼자 안 오고 넷이 왔다. 여럿이 왔는데 누구냐 하니까 그날 1시에 다 죽었는데 이제 4명인데 그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외로우니까 살 수 있는 사람도 데려가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설리 씨의 영향도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식구제라는 거를 하잖아요. 이제 네, 종교에 따라서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 사식구제 제가 알기로의 이제 의미는 49일 동안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그다음 이제 가보고 싶었던 곳, 이제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다라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리 씨가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울었을 거예요, 구하라 씨가. 방송으로도 제가 우는 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재면서 봤었는데, 이 그리움을 보고 혼자만의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설리 씨가 다 듣고 있었겠죠. 네. 나 좀 데려가줘,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정말 절친한 친구 사이로 많은 대중분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베르테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 또는 평소에 선망하거나 존경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을 경우 이제 동일시해서 본인도 자살 시도를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세기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에서 유래된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요.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지더라도 그곳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저희 신들러 리스트가 여러분들께 부디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더욱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